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비타민 C니 미백 앰플이니 기미 하나 잡겠다고 화장품에 돈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기미는 화장품으로 지워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 세 성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방제라는 거예요. 기미를 더 만들지 않게 만드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기미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인스타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기미로 도배되신 분들 있죠. 결국 클릭해서 구매해가지고 기미 화장품을 쌓아주신 분들,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떴길 바라며 꼭 끝까지 봐주세요.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비타민 C니 미백 앰플이니 기미 하나 잡겠다고 화장품에 돈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화장품 바르면은 기미가 갑자기 뚝 뜯어진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기미 범버섯 주근깨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도배한 기미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기미는 피부 표면에 있는 오염이 아니에요. 피부 깊숙이 박힌 세포 이상 반응이거든요.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은 각질 형성 세포라는 피부 세포에서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신호가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이때 멜라닌이 과잉 합성되고 이게 쌓이면서 기미가 생기는데 이 자외선을 보호하려고 색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기미가 잘 생기는 데는 또 호르몬도 관여해요. 특히 여성 호르몬. 이제 멜라노사이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할 때 이런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기미가 악화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미가 자라는 깊이가 또 핵심인데 기미는 특히 표피형, 진피형, 혼합형으로 나뉘는데 표피형은 좀 얕지만 진피형은 피부 깊은 곳에 색소가 박혀 있어요. 화장품 성분이 침투할 수 있는 맥스 깊이는 표피 상층부 일부뿐이고 진피형 기미는 화장품이 제대로 닿지도 않아요. 깊이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시중에 넘쳐나는 기미 화장품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알부틴, 코직산, 감초 추출물, 이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이 기미 제거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성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기미를 치료하냐, 이거에서는 과장 광고라는 거죠. 성분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보면은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세포 사이를 이동하는 걸 억제해요. 색소 만들었어, 색소 가져가 할 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안 돼, 주지 마,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색소 침착된 기미 색소 분자를 분해하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토닝을 할 때나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할 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평소에 좀 발라라라고는 표현을 하나 이게 기미를 치료하게 만든다라고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타민 C도 많이 바르시죠. 멜라닌 합성 속도를 늦춰주는 항산화 성분인데 알부틴, 코직산, 감초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티로시나제 효소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이에요. 세 성분 모두 작동 원리가 좀 비슷하고 실제 임상 효과 강도도 높진 않아요. 이 세 성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방제라는 거예요. 기미를 더 만들지 않게 만드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 될 수 있지만 이미 생긴 기미 색소를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미 제거, 기미 개선, 문구로 파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 전반적인 톤을 약간 이제 피부를 개선시키면서 밝게 해주면서 기미를 옅어 보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기미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미 화장품을 몇 년씩 써고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심해졌다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화장품이나 이상한 치료들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치료 횟수, 이런 비용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기미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임상 근거가 있는 성분들이 뭔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이드로퀴논인데 외용제 중에 가장 근거가 오래되고 탄탄한 성분이에요. 멜라닌 합성의 핵심 효소인 티로시나제를 가장 강력하게 차단하는데요. 4% 농도로 12주 이상 사용했을 때 기미 면적과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임상 데이터도 있고요. 하지만 자극적일 수 있고 처방이 필요할 수 있어서 장기 잘못해서 썼을 때 오히려 기미가 악화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쓰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리플 콤비네이션 크림인데 멜라논이라고 도 많이 알려진 제품명이고 아까 얘기했던 하이드로퀴논과 스테로이드 그리고 트리티노인이라는 세 가지를 섞은 처방 크림이에요. 여러 이제 메타 분석에서 단독 하이드로퀴논 쓰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썼을 때 서로가 단점이나 장점을 보완해 주면서 더 좋은 효과를 냈다, 이런 논문들이 있고요.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들은 초기에는 홍반, 각질, 자극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잘 쓰일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걸 썼다가 너무 자극되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고 쓰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트라넥삼산인데 먹는 거, 바르는 거, 이제 주사 맞는 것들이 있는데 트라넥삼산은 원래 지혈제로 쓰이는 권고약이었는데 기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이제 이것도 뭔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신호를 차단해서 멜라닌 과잉 생성을 억제하는 건데 경구 복용의 경우 이제 하루 250mg씩 두 번 먹었을 때 12주 동안 복용을 했을 때 이러한 기미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는 임상 연구가 여러 편 이제 나와 있거든요. 피내에 실제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가지고 기미 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냥 먹는 것보다 주사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기 추적 데이터에서는 재발이 발견되기도 하고 연구 규모가 아직은 좀 작아서 실제로 임상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기에 아직은 이쪽으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트라이맥스 현상은 또 남용이 되면 안 되는데 경구보건 시에는 또 혈전 관용 부작용 우려가 있고요. 장기 안정성 데이터가 아직은 좀 축적이 덜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처방하에 써야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레이저 토닝인데 멜라닌 색소 자체를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열선상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색소를 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깊은 진피층에 있는 기미 색소는 이 방법 위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레이저 토닝 특히 기미에는 얘네들을 살살살살 깨면은 이것들이 사라지지만 너무 세게 깨면은 얘네들이 나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멜라닌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동으로 더 짙어지는 반응성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하게 받는 게 능세가 아니라 이런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술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링이나 고주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마지나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포텐자, 실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해당을 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인데 기미는 단순히 색소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 연구들에서 기미 환자 90% 이상에서 진피의 일괄 탄력 섬유증, 자외선으로 인한 진피 손상이 관찰되니만큼 이 손상된 진피 환경이 멜라닌 세포가 과활성화시키고 쓸데없는 색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주파 바늘 시술이나 서마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진피 자체를 되게 건강하게 만든다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던 멜라닌 세포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기미 화장품들이 이런 진피 환경을 개선해서 기미가 좋아진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피 환경 개선에 기미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화장품으로 정말 진피 환경 개선을 드라마틱하게 해서 기미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과장 광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기미의 화장품은 아무 의미가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 역할이 있죠. 다만 그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미를 치료하면 이제 레이저 치료나 다른 피부과 시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피부과 시술을 뒤에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하냐에 따라서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품의 역할은 어떠한 이제 기미를 치료하는 약물을 바르거나 복용하거나 시술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보조의 역할이지 그 치료 역할을 너무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루틴을 한번 짜드리면은 아침 루틴은 비타민 C 이제 세럼을 좀 바르고요. SPF 30에서 50 정도 되는 선크림을 바르고요. 밤 루틴은 레티노이드, 트레티노인 같은 개용을 바르면서 기미를 좀 약화시키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평소에 이제 새로운 색소가 이제 있는 거를 막고 이미 치료 과정 중에서 재발되는 걸 막고 이런 루틴을 제대로 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기미는 화장품이 닿을 수 없는 깊이에 자리 잡은 세포 이상 반응이에요. 진피형 기미는 화장품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 이런 미백 성분은 예방제이지 치료제로는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기미 제거 화장품이라는 표현은 과장 광고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하이드로퀴논이나 복합 트리플 콤비네이션 크림, 그리고 트라넥삼산, 그리고 레이저 토닝이나 피부과 시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식마다 효과가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비싼 시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상담 뒤에 치료 수단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화장품은 이런 치료 전 준비와 치료 후 재발 방지 보조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돈도 시간도 다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기미 화장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코스트코 올리브영 갔을 때 기미 제거, 기미 개선 화장품으로 꽉 차 있는 걸 이제 느껴요. 이제 화장품 쪽 알고리즘이 기미로 점점 차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광고는 더 화려해지고 성분은 더 복잡해지고 가격은 더 올리고 있어요. 기미는 화장품으로 지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건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피부 생물학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뭘 바를까 고민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작동을 하는 게 맞는지 먼저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미를 에이스 드리는 피부 보건 소장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